네, 장애인의 날 맞이 특별 편성 당장 만나 10분 토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신 패널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먼저 영찬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토론 300번을 통해서 300승을 거둬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서울에 사는 영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00번 팩트인가요? 얼추 그 정도 됩니다. 네. 검증은 안 되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우리 유정님. 안녕하세요. 저는 리진정의 원더랜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정이고요. 저는 오늘 토론 전문가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지웅님. 안녕하세요. 블로그 이상한 나라의 알비스 운영자 장지옥입니다. 사실 에이블뉴스에서 글을 쓰는 실력은 글은 잘 쓰는데 클럽하우스에서 써왔던 실력이 과연 어떻게 먹힐지가 궁금해집니다. 그 다음은 우리 신홍윤님께서는 자기소개를 준비해 오셨다고 했는데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로 듣고 싶지 않았어요. 잠깐 한 번 기회를 주세요. 기회 드려요? 네네. 네. 신홍윤님. 네, 안녕하세요. 장애 경력 33년에 토론 경력 23년 차. 언제부터 왜 시작하게 된 건지 물어봐 주세요. 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기소개는 끝나신 건가요? 궁금하지 않으시죠? 제가 네. 초등학교 때부터 시사토론부 여러분 그런 시사토론부로 제가 단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내가 그냥 간다. 거기다 장애 전문가. 약간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은 굉장히 좀 강할 것이다. 이런 말씀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네 분의 장애 당사자를 모시고 진행하게 될 오늘 토론의 주제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준비한 토론인 만큼 365일이 장애인의 날인 세상에서 살기 대 장애인 아파트 특별 분양 당첨권 확정.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셔서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시게 될 텐데요. 먼저 간단하게 부연 설명 드릴게요. 4월 20일에 맞이하게 될 장애인의 날은 제42회째 되는 장애인의 날이고요.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높이고자 마련된 장애인의 날은 각종 기념 행사들이 개최되고요. 또 이번에도 슬로건이 있다고 하죠. 신홍윤 씨. 네. 이번 슬로건 뭐죠? 이걸 토론자한테 넘기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장애 당사자도 모르는 이번 장애인의 날 슬로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로건은요, 장애에 대한 편견을 넘어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입니다. 이런 장애인의 날이 365일인 그런 세상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아파트 당첨권인데요,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무주택일 경우에 신축 아파트 당첨권을 주는 그런 어떤 복지제도의 일환인데, 장애인의 날이냐 아파트 분양권이나. 참고로 아파트 분양은 수도권 30평대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오늘 토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곧 룰입니다, 여러분들.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 제 마음에 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노잼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신홍윤이 이야기를 한다, 이런 것은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로 발언권을 여러분들께 제지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인 토론을 이제 시작해 볼 텐데,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연한 맘이다. 예, 제가 곧 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룰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할지 오늘 제가 정해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다 그러니까 준비해왔는데. 장애인의 날인지 아파트인지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거 다 지금 소용없다. 내가 정해준다. 왜냐면 내가 곧 룰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준비한 뽑기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주장이 오늘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뽑으셔서 장애인의 날이 나온다, 그럼 장애인의 날을 옹호 주장을 하시면 되고요. 아파트가 나온다, 그럼 아파트가 필요하신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뽑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정님. 찬성. 제가 알기로 유정님 아파트라 그랬거든요. 무조건 아파트였거든요. 네, 그럼 지용님. 야, 보고 뽑지 마. 아, 이거 지금 보고 뽑고 있어, 저거. 반대. 반대. 잠깐만요, 심판. 네. 이거 안 보셨죠? 못 보셨죠? 지금? 저는 시각장애인이라서 안 보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룰 되나요? 좋습니다. 신홍윤님. 아, 이거 진짜. 저는 요겁니다. 반대. 태영찬님 자연스럽게 나머지 하나를. 찬성. 자, 그러면 네 분의 입장이 정해지셨으니까 각자 입장에 맞게 자리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의 입장이 정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평소에 사신 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장애인의 날로 365일 살겠다, 찬성한다 입장이시고요. 나는 장애인은 아니고 뭐고 필요 없다, 나는
굳이 고르자면 나는 인생에 있어서 아파트만이 필요하다. 입장 맞으시죠? 이게 저의 신념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같이 철학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제가 네. 보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두 발언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지용님, 네. 왜 아파트가 있어야지 되는지, 장애인의 날보다는 왜 나는 아파트인지 피력해 주시죠. 장애인은 하루지만 아파트 사는 거는 계속 살 수 있잖아요. 이야, 명언이다. 그렇지. 하루 재수 없어도 괜찮은 집에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야, 그래 네. 이거지.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뽑기로 급하게 입장이 정해지다 보니까 본인 내면에서도 아직 정리가 좀 안 되신 부분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네, 분명한 입장은 들을 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은 우리 유정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찬성인데 장애인의 날이 하루인데 이 좋은 날이 365일이 된다면 이 혼자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이 260만 장애인이 365일 좋아진다면 미선입니다. 미선이에요. 네. 자, 신홍현 씨 경고 드립니다. 벌써요? 네, 끼어들지 마세요. 네, 자 유정님 계속하시죠. 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260만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려면 365일 장애인의 날이어야 된다. 최영찬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365일 특별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특별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날. 그리고 그렇게 또 대우받고 차별받지 않는 나라들을 살 수 있다면 장애인의 날로 365일을 저의 작은 가정집에서라도 구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홍현님 모두 발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위선은 필요 없습니다. 당장 내 삶을 보장해줄 것, 나의 안락한 거처를 보장해줄 수 있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지금 아파트 없기? 저희 청년들, 더군다나 저희 장애 청년들한테 이건 하늘의 별입니다. 내가 곧 세계다. 내가 안락해야 또 세계가 다 평안해진다. 아무튼 그래서 무조건 아파트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측의 모두 발언을 다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 모두 발언에서 들으신 서로의 의견들 중에 난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좀 반론하실 분 혹시 계실까요? 저 먼저 가겠습니다. 네, 신홍현 씨. 최영찬님, 의식주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주식의가 아니고 의식주입니다. 웃기고 있네. 주식의라고 하십니까? 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주는 마지막인 거죠. 왜냐하면 주는 얼마든지 자기의 형편과 마음과 상황에 맞춰서 조절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식주는 의가 먼저라는 겁니다. 의식주가 중요한 건 의식주 이 순서다. 이 의견에 대해서 신홍현 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반대입니다. 반대로. 아파트가 있으면은 네. 의복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거는 주다, 네. 집이다. 주가 중요하다. 네. 자, 이 의견에 대해서 뭐 양쪽에서 뭐 추가 의견이나 아니면 반론. 여쭤보겠습니다. 네. 집이 30평이 됐든 집이 300평이 됐든 그러면은 넓어지고 좋아지면은 홍윤 씨는 삶의 만족이 다 되시겠어요?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신홍윤 씨는 충분히 집으로도 만족하실 만한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네, 그건 제가 보증합니다. 저 근데 사회자 일해도 돼요? 홍윤 씨, 우리 장애인으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차별받고 살면 집 밖으로 나가서 대우 못 받고 살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300평에 살든 30평. 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의견에 대해서 우리 유정님도 같은 입장이신데 차별받고 사는 거 괜찮냐라고 하시는데 장애인의 날 찬성이시잖아요. 이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시고 또 다른 의견을 내신다면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30평대 아파트에서 아무리 살아봤자 그게 모든 게 다 채워지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아파트는 채워지죠. 아파트는 이 미선자들아. 채워지겠지만 아파트는 채워지겠지만 내가 일도 해야 되고 나가서 또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그쵸. 자유롭게 이동도 해야 되고 네. 하는데 아파트만 있으면 끝이다? 이거는 기승전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의 날이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돈 한 푼 나온 게 있습니까? 자,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혜택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게. 장애인의 날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뭐냐. 우리 찬성 입장에서 장애인의 날에 우리에게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실익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장애 어린이에게는 장애인의 날이어서 야구장에 가서 야구 시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아이 경험은 아파트 청약 당첨 그런 의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경험입니다. 배변입니다. 시구하고 장애인의 날은 상관이 없다. 유명한 장애인이라도 초청을 해서 장애인 날에 시구를 해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유명한 장애인은 내가 아니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국민들이 그 시구를 보면서 인식이 개선되거나 느끼는 바나 생각하는 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1회부터 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금 약간 지금 난상 토론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는 관계로 제가 너무 시끄러워요. 여러분들께 한번 정돈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사실 장애인의 날 그 뭐 하는 날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장애인의 날 실제로 장애인들 당사자에게도 무슨 혜택이 있는지 잘 몰라요. 장애인의 날에 이런 거 혜택이 있다, 꿀팁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제가 먼저 좀 네네. 드려볼게요. 네. 저는 반박론자지만 장애인의 날에는 장애인 콜택시가 무료입니다, 여러분. 아, 장애인 콜택시가 장애인의 날에 무료다. 써봤자 근데 하루에 2,500원. 하지만 아파트 서울에 30평. 거기까지는 제가 듣고 싶지 않고요. 지웅님. 이거는 학과학인데 네. 학과학이요? 학교 바이 학교.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특수학급이 있었어요. 저 문희 고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그런 특수학급이 또 대부분 장애인 날에 많이 공개하더군요. 뭐 특수학급이 공개돼서 뭐 장애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했는지 뭐 한번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통합교육이 어떻게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인데 아쉽게도 요즘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올해는 좀 이거 하기 좀 어렵다고. 예. 항상 그 우리 지우님께서는 되게 세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신홍윤 씨가 생각하는 그 아파트가 초점이 아니라 장애인의 날이 초점이라면 나는 이래서 장애인의 날보다는 아파트가 더 나아. 그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전 장애인의 날의 소중함을 몸소 좀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갑자기요? 지금 역지사지로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현학 씨. 네. 지하철도 못 탔어요. 버스도 못 타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리고 버스에 저상 버스도 안 다니고, 특수학교에 장애 학생들이 다 몰리고 일반 학교는 입학을 받아주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바꿔보자고 장애인의 날에 많은 선배님들께서 주장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의견들을 장애인의 날이라도 그나마 사람들이 알아듣고, 그래,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같이 한번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들이 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장애인의 날 덕분에 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자, 그 혜택을 제가 이제 받고 아파트 혜택을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이건 편집해 주세요. 아니요, 사실이죠. 네. 네, 아파트 혜택 못 보신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우리 장애인들 모두가 아파트를 각자 서울에 32평형 안고 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복지다. 신홍윤 씨 얘기는 그거였네요. 365일 장애인의 날인 것도 좋지만 우리 모두가 200만이 넘는 이 장애인 모두가 1인 1 아파트 시대를 열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정리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지웅님. 사실 네. 우리나라 발달 장애인들 상당수가 시설에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자기 생활을 많이 못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시설에 생활을 안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자기 생활을 겨할 수 있어서 그 정도 수준의 발달 장애인은 아마도 극소수일 거예요. 아마 네네. 부모님이 얹혀 살거나 이런 발달 장애인들 대부분 시설로 가는데 이제 탈시설이 이제 가속화되면은 이제 자기 주거가 많이 필요해질 시점이 다가왔어요. 네. 이거 너무 진짜 중요한 말씀 네.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찬성 입장에서 장애인의 날 찬성하지만 아쉬움도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죠. 장애인의 날에 대한 아쉬움, 뭐 그런 것도 우리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해 봄직한데 아쉬움은 없으신가요, 두 분은? 사실 장애인의 날이라고 해서 크게 제 일상에서 와닿는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평소 중에 하루였고 행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한테 와닿는 것들은 뭐가 있었지? 생각해보면 많이는 없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네, 우리 영찬님 경우는 어떠신가요? 이게 하루이기 때문에 기념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거,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들이 기간이 연장된다거나 지금처럼 365일 장애인의 날로 가게 된다면 단순하게 행사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뭐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것들이 충분히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저는 그 결혼을 했는데 제가 결혼할 때 제가 가진 집이 없어서 결혼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어려웠던 점은 바로 장애인인 제가 결혼을 한다는 것에 대한 편견이었었어요. 근데 이것이 장애인의 날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인식에서 국민들의 이 장애인에 대한 이 이해, 근데 이제 이것이 국민들로 가기 이전에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부모님이나 나의 형제자매에서부터 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65일 장애인의 날로 살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실제적인 것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